안녕하세요. 인생곡선 채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9살, 경기도 분당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모닝글로리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대 때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IT 벤처에 뛰어들었죠.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뜨던 시절이었거든요. 형, 이거 대박 날 거야. 온라인 쇼핑몰이 미래다. 친구 3명과 함께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5천만 원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밤새워가며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촬영하고 포장하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은 월 50만 원도 안 나왔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달 300만 원씩 나갔죠. 민수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만두자.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치킨집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2천만 원, 인테리어비로 1천만 원, 아내 김소영이 시댁에서 빌려온 돈까지 합쳐서 겨우 마련한 자금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치킨은 절대 안 망한다잖아. 하지만 바로 옆 건물에 내내치킨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작은 골목 치킨집인데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족발집, 분식집, 심지어 노래방까지 10년 동안 7번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40을 넘기면서 제게 남은 건 빚 3천만 원과 지쳐버린 아내, 그리고 중학생이 된 아들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무능해.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2019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분당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층,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민수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신중하게 해.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커피를 좋아했던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3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배웠죠. 라떼아트도 연습하고 원두 볶는 법도 익혔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중고 가구를 사서 페인트 칠하고 벽지도 직접 발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했죠. 여보, 이렇게 하면 정말 예쁘겠다. 소영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모닝글로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근처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셨고 제가 내리는 커피 맛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숨은 명소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찼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한번 저를 배신했습니다. 3개월 후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그 옆엔 투썸플레이스, 200m 떨어진 곳엔 이디야까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20만 원씩 나오던 매출이 8만 원, 5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도 안 나왔어요. 사장님, 커피는 맛있는데 브랜드가 없으니까 뭔가 아쉬워요. 단골 손님마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했습니다. 임대료 월 1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전기세 각종 관리비까지 매달 적자가 100만 원씩 쌓여갔어요.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으로 전세라도 구해서 조용히 살자. 소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2019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거의 없던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기, 사장님 차를 제가 조금 긁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당황해하며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제 차요? 지하주차장에 있는 흰색 소나타. 제가 후진하다가 살짝 스쳤는데 너무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급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 옆에는 낡은 경차 한 대가 있었고 그 앞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계셨어요. 평소에 건물 청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하게 일하시던 이순영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후진을 잘못해서. 아주머니는 연신 사과하며 손을 비비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저희 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를 살펴보니 정말 작은 흠집이었어요. 손톱으로 문질러 보니 금방 지워질 정도에.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닦으면 지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수리비를. 정말 괜찮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는 그래도 미안해하시며 여러 번 사과하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 누가 버린 쓰레기인가? 하고 집어들었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만 원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닝글로리 사장님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사장님 커피가 참 맛있던데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청소하는 이순영 올림.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이순영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주머니가 카페로 커피를 마시러 오셨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어제 정말 괜찮다니까요.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 받으세요. 장사하시는데. 결국 2,000원을 받긴 했지만 아주머니는 커피 한 잔을 정말 천천히 소중하게 마셨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바리스타 학원에서 3개월 배웠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그때 아주머니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군요. 남편분이 지금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 후로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서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셨고 또 어느 날은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카페 하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아, 고맙습니다. 정말 잘 먹겠어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업이 안 돼서 절망하고 있던 제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11월이 되면서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연말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 넋두리를 했더니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게 뭔가요? 사장님, 이거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쓰던 토스트 레시피예요. 남편이 작은 다방을 했거든요. 30년 전 이야기지만 손님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정말 자세한 레시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꿀버터 토스트, 식빵에 버터 바르고 꿀 적당히, 계피가루 살짝, 피자 토스트, 토마토 소스, 햄, 치즈, 피망 다져서 하나하나가 정말 친근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아주머니,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옛날 맛을 그리워한다잖아요. 다음 날부터 토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사장님, 이 토스트 진짜 맛있네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와, 이거 완전 레트로 감성이네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SNS에 올라간 토스트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1월 매출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진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우리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냥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12월이 되면서 카페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토스트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는 나오게 됐어요. 아주머니도 더 자주 오시게 됐고 가끔은 다른 레시피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겨울에는 호떡을 해보세요. 이 레시피로 하면 정말 맛있어요. 와, 아주머니는 정말 요리 천재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해봤을 뿐이죠. 그런데 12월 중순 갑자기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화요일, 금요일에는 꼭 오셨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건물 청소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분이 대신 청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순영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분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아주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새해가 되면서 저는 아주머니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4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었는데 표정이 뭔가 심각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순영 씨랑은 어떤 사이세요? 아,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요? 그냥 단골 손님이셨는데 왜 그러세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분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건물의 실소유주세요. 네? 뭐라고요? 이순영 씨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정확히는 작고하신 남편분이 회장이셨고 지금은 부인이 대표로 계시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제 임대료를. 그렇죠. 사장님이 매달 내는 임대료.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편하게 대했던 분이, 넋두리도 하고 도움도 받았던 분이, 알고 보니 제 건물주였다니. 그럼 왜 청소를 하셨던 거죠? 남편분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이 심하셨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하셔서 직접 나와서 일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물론 청소회사에는 돈 다 주고 계시지만요. 세상에, 그래서 건물 입주자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 대해달라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아주머니가 그렇게 제 카페를 걱정해 주셨는지, 왜 토스트 레시피를 알려주셨는지, 임대료를 못 낼까봐 걱정된 거였구나.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 모르는 척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카페에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 매출이 9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루 매출이 2만 원, 3만 원, 어떤 날은 1만 원도 안 나왔어요. 임대료 150만 원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없으니 매달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4월, 5월이 지나면서 카페는 완전히 적자에 빠졌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못 버텨. 문 닫자.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을 때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5월 말 갑자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주자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회의실에는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둡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오늘은 건물주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단정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눈빛, 이순영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이순영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 모두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임대료를 50% 감면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임대료 50% 감면이라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버텨봐요.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들 인사를 하며 나갔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장님, 아주머니, 그 생강차 아직 있나요? 예전에 아주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생강차를 끓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그 향이 그립네요. 아주머니가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아이어 보이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야말로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미안해요.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알았어요. 다 알게 됐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요.
아주머니가 잠깐 당황하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몇 달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려줬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속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아주머니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요. 그래요? 네. 남편은 건설업을 했는데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사장님 보면서 옛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도와주신 거군요. 네. 그런데 저는 돈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았지만 사장님은 정말 간절해 보이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카페에 다시 제대로 일으키고 싶어요. 네? 제가 가진 레시피가 아직 많아요. 30년 전 다방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집에서 직접 개발한 것들까지. 함께 해보실래요? 진짜 제대로 된 카페를 만들어 봐요. 그날 밤 아주머니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 남편 이창호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작은 카페를 꿈꿨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1990년에 처음 작은 다방을 열었어요. 창호다방이라고 했죠. 남편 이름을 따서요. 장사 잘 되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들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특히 꿀버터 토스트는 정말 유명했어요. 그때 아주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1997년이었죠. 아.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다방을 담보로 잡혀서 결국 다방도 넘어갔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다방이었는데 아주머니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로 남편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재산을 모았죠.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20년 동안 카페를 못했어요.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제 카페에 애정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남편 돌아가신 후에 청소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져서. 그런데 사장님 카페를 보면서 제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주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건 놀라운 것이었어요. 낡은 상자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수십 권의 레시피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30년간 제가 연구한 레시피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비밀 크림치즈 토스트, 크림치즈의 꿀, 견과류, 건포도 섞어서. 추억의 피자 토스트, 토마토 소스는 직접 만들기, 양파는 살짝만.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그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20년 동안 집에서 혼자 연구한 거예요. 언젠가 다시 카페를 할 날을 꿈꾸면서. 이걸로 메뉴를 만들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럼 함께 해봐요. 제가 돈은 되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제가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제 꿈을 이루는 거고 사장님은 성공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죠. 2020년 7월 본격적인 리뉴얼이 시작됐어요. 아주머니가 1억 원을 투자해서 카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레트로 감성으로 가요. 1990년대 다방 느낌으로. 인테리어도 바뀌었어요. 옛날 다방 의자, 체크무늬 테이블보, 벽에는 옛날 가수 포스터까지. 메뉴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아주머니의 비밀 레시피들이 하나씩 상품화됐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추억의 꿀버터 토스트였죠. 사장님, 이거 진짜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완전 레트로 감성이네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유명한 꿀버터 토스트 집이죠?
인스타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네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까지 늘어났고, 특히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20에서 30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웨이팅 줄도 생겼어요. 아주머니도 매일 카페에 나와 함께 일했죠. 더 이상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순영 공동대표였습니다. 9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사모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당뇨 합병증.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악화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하지만 결국 한 달 동안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저 혼자 카페를 운영해야 했죠. 손님은 많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사장님, 토스트가 너무 늦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출도 반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리 따라해도 아주머니의 손맛이 없으니까 그 맛이 나질 않았어요. 10월 아주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제 정말 동등한 파트너가 돼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돈만 대고 사장님이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같이 해요. 아주머니가 정식으로 공동대표가 되셨어요. 간판도 새로 바꿨죠. 모닝글로리의 박민수, 이순영 공동대표. 이제 정말 우리 가게네요. 네, 우리 가게예요. 11월부터 카페는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의 경험과 제 열정이 합쳐지니 엄청난 시너지가 나더군요. 사장님, 크리스마스 메뉴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제가 옛날에 만들던 성탄절 특별 케이크 어때요? 크리스마스 한정 메뉴는 대박이 났어요. 12월 매출은 무려 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민수야, 오늘은 집에 일찍 가. 소영이가 기다린다. 아주머니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쟁이. 제 아들 준호도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토스트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준호 것만 특별히 만들어줄게. 아내 소영이도 아주머니 덕분에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이순영 사모님 덕분이야. 어느 날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하셨어요. 민수야, 사실 말하려던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여보, 나 죽으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카페 다시 해봐.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그런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어.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거군요. 그래. 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 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랑 함께라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았어. 감사해요. 정말로.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었어. 2021년 중반 아주머니가 말하셨어요. 민수야, 지점을 내볼까? 정말요? 응. 이제 우리 노하우도 쌓였고 브랜드도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 우리는 강남에 2호점을 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가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훨씬 큰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강남점은 오픈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웨이팅이 2시간이나 되었거든요. 2021년 하반기, 저희 카페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실패한 사업가와 과부가 만나 일군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말하셨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22년 3호점과 4호점까지 오픈했어요. 모닝글로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트로 카페 브랜드 중 하나가 됐죠.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었고 직원 수도 20명이 넘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대표다운 대표가 됐네. 아주머니가 옆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한 카페 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이순영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덕분이었죠.
저는 아주머니의 꿈을 실현시켜드렸고, 아주머니는 제게 성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민수야, 후회 없지. 당연히 없죠. 아주머니는요? 나도 없어. 우리 남편도 기뻐할 거야. 요즘 아주머니와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민수야, 프랜차이즈로 키워볼까?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꿈을 포기한 사람들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우리가 증명했잖아. 늦어도 괜찮다는 걸. 2023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모닝글로리를 전국 브랜드로 키우는 것.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순영 아주머니는 제게 그런 존재였어요. 단순히 돈을 투자해 주신 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다시 심어주신 분이었죠.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소중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